코스닥 변동성 이거 실합니까? 오늘 마이너스 5%까지 하락했다. 플러스 1%로 상승 전환하는 등 롤러코스터 장세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 공포에 질려서 다 파셨던 분들 지금 진짜 황당해 계실 것 같은데요. 버티셨던 분들은 잘 버티셨습니다. 자, 이제는 V자 반등을 원하시는 분들 어떤 종목 살까 고민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저희와 함께 오늘도 신중하게 종목 고르는 시장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개미 탈출 프로젝트 W 출발합니다. MTNW 최영동 전문가 바로 좀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매수 생각이 간절하실 것 같아서 종목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부터 만나볼게요. 미중 무역 분쟁이 환율 전쟁으로 격화되는 양상입니다. 무역 전쟁 이슈 나올 때마다 자동차 대표주들 출렁출렁 거리면서 오늘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에도 장중 마이너스 5% 하락세 나왔는데요. 그런데도 증권사에선 긍정적인 부분에 주목을 하자라고 얘기합니다. 유한타 증권 의견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고환율, 원화 약세에 따라서 AS 부분 실적 개선을 한번 주목을 하고 있고요. 지배구조 개편에 따른 재평가까지 기대하는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는 거죠. 오늘의 조정 그렇다면 오히려 매수 기회로 한번 가져볼까요? 전문가님 생각 어떠세요? 예, 그렇습니다. 자, 일단 현대모비스 마이너스 1.86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고, 아마 지금 차트를 좀 보시게 되면은 동사가 올해, 그러니까 작년도 말서부터겠죠. 11월 달서부터 진행이 됐었던 상승 밴드에 대한 움직임들이 그렇게 크게 벗어나고 있는 상황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앞서 오전께만 하더라도 4%, 5%대에 대한 하락세를 좀 보여줬는데 여전히 상승 밴드에 대한 하단에서 저가 매수가 좀 들어오면서 긴 꼬리를 좀 만들어내주고 있습니다. 그것만큼 동사가 보유를 해주고 있는 2분기 실적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3분기, 4분기, 하반기에 이어질 수 있는 실적에 대해서 우상향되는 긍정적인 평가가 좀 이루어지고 있지 않나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앞서서 우리 앵커님께서도 언급하셨듯이 일단은 부품 제조 부분에 대한 실적 성장이 계속적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전방 산업에 대한 이제 SUV 향해 공급이 되고 있는 부품들에 대한 이제 단가 자체가 상당히 좀 증가가 되고 있는 상황들이고 그와 더불어서 SUV에 대한 판매량 자체가 좀 증가가 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부품 제조 부분에 대한 성장은 안정적으로 진행이 될 가능성 그와 더불어서 이제 AS 사업 부분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AS 사업 부분도 마찬가지로 좀 호조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 두 부분에 대한 호조세가 하반기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런 부분들을 시장에서는 좀 높게 평가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레벨업 시킬 수 있는 부분도 좀 보셔야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전동화 부분에 대한 부분들일 것 같은데 2분기 실적 부분으로 봤었을 때 매출액이 거의 80% 이상의 매출액 성장을 좀 보여줬었거든요. 물론 이제 수익성 부분에 있어서는 다소 좀 미진한 부분들이 좀 있지만 지금과 같은 성장성, 그리고 매출액에 대한 변화 흐름들이 급격하게 좀 진행이 돼준다라고 하게 되면은 수익성 부분들도 마찬가지로 앞서 언급드렸던 부품 부분 그리고 AS 산업 부분 거기에다가 전동화 부분까지 성장이 좀 이루어진다라고 하게 되면은 2분기 실적에 이어서 하반기에도 실적적인 부분들에 있어서는 긍정적인 평가가 이루어진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게 되면 기술적으로 봤었을 때 현재 지금 화면상에 보이시는 상승 밴드에 대한 움직임들, 그러니까 우상향되는 밴드겠죠. 이러한 부분들을 하향 시키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꾸준하게 좀 끌고 나가는 전략을 좀 제시해 드릴 테니까 이 종목에 대한 의견 자체는 강력한 포트 인에 대한 의견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트 인의 의견 확인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종목도 살펴보도록 할게요. 환율 전쟁의 공포가 엄습하자 디지털 금으로 불리는 비트코인이 꿈틀대고 있습니다. 금융시장이 혼란하자 이 리스크 회피 수단으로 비트코인에 몰리고 있는 건데요. 놀라지 마세요. 1,400만 원대 다시 재진입했습니다. 주식시장에선 관련해서 비덴트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요즘 계속 테마주만 움직이는 시장이잖아요. 우리도 암호화폐 관련주 잠깐 한번 올라타 볼까요? 전문가님, 비트코인은 너무 비싸고요. 비덴트 정도는 괜찮을 것 같아요. 포트잇? 예, 그렇습니다. 자, 일단은 앞서 이제 언급하셨듯이 비트코인에 대한 가격대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2%대에 대한 강세 흐름도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뭐라 해야 될까요? 위험 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주식시장, 글로벌 주식시장에 대한 변동성들이 워낙 좀 커지다 보니까 자금의 이동 자체가 안전자산은 분류를 할 수는 없겠지만 새로운 이제 자산 시장이라고 할 수 있는 비트코인 쪽으로 상당히 좀 많이 몰려가고 있습니다. 아마 이러한 경험들은 10월달에도 해보셨을 것 같아요. 10월달에 미중무역 분쟁의 첫 번째 라운드가 펼쳐지면서 주가에 대한 급락세가 좀 나왔습니다. 그에 상응하는 이제 테마가 형성이 되면서 이러한 이제 코인 쪽과 관련된 종목
종목군들에 대한 강세 흐름도 좀 진행이 됐었는데 그와 유사한 움직임들이 현재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은 가상화폐와 관련된 이제 테마군들은 뭐 단기간에 대한 강세 흐름들이 좀 이어질 수 있지 않겠느냐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대안 자산으로서의 성격이 좀 부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와 더불어서 비덴트 같은 경우는 올해 이제 6월달에 일시적인 이제 급등세가 좀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조정 흐름들이 좀 이어지는 과정 속에서 직전 저점을 좀 깨고 있지 않은 그런 흐름들 속에서 오늘 같은 경우 20일선 안착이 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움직임들이 좀 포착이 좀 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단기적인 성격으로 봤었을 때 뭐 지금 자리는 매도에 대한 의견보다는 한 차례 정도 매수로서 시장에 대한 변동성들 그리고 시장이 안전화되기 이전까지에 대한 테마 부분들을 좀 고민을 해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포트 아웃에 대한 확률보다는 오히려 포트 인에 대한 확률을 좀 높게 가져가는 전략들을 좀 제시해 드릴 테니까요.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단기적인 시각에서의 포트 인에 대한 의견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망이 짧게 잡으시라. 다시 한번 매매 전략 제가 짚어드리고요. 마지막 종목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모 신소재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긴 하락 구간을 이어가고 있었던 종목이죠. 신저가를 찍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어제 이야기예요. 오늘 다시 한번 반등세가 나타나고 있는데 낙폭이 과대했다라는 인식에서 이렇게 반등세가 나타나는 걸까요? 하지만 하반기에는 NCM 부분에 성장세에 주목을 하자면서 하반기 고객사 확대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시점입니다. 코스모 신소재 어제는 이렇게 하락했지만 오늘 다시 한번 반등하는 모습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스모 신소재 담아 볼 만한 종목인지 마지막으로 포트 인아웃 의견 한번 들어볼게요. 전문가님. 예, 그렇습니다. 자, 코스모 신소재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오늘부로 7.3%대에 대한 강한 반등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뭐 대다수의 코스닥 종목군들 상당 부분 좀 반가운 상승세가 좀 이어지고 있는데요. 동종목도 마찬가지로 그에 상승하는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여기서부터 고민을 하셔야 될 부분들이 과연 오늘자에 대한 상승 그리고 내일자, 내일 모레자에 대한 상승까지 이어질 수 있을 것이냐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뭐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은 코스모 신소재 그동안에 좀 많이 빠졌습니다. 작년도 9월달에 고점 자체가 28,000원이었고요. 현재 그 구간이 지금 10,000원대로 좀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들이고 전일자의 저가 부분들을 좀 보시게 되면은 2018년도 2월달에 대한 저점 구간들을 확인을 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기술적으로도 좀 올라올 수 있는 자리에 놓여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러한 부분들에 이어서 연속적인 상승 흐름들을 좀 보여줄 수 있는 포인트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동사 같은 경우는 2차전지 소재 부분들일 것 같습니다. 하반기 들어서게 되면은 뭐 친환경차에 대한 움직임들, 그리고 전기차에 대한 움직임들이 가파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2차전지에 관련된 종목군들 굉장히 좀 크게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은 동사 같은 경우는 양극화 물질에 대한 소재 부분들, 생산 부분들이 상당히 좀 늘어나고 있는 상황들이고 캐파 증설이 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 그동안에 좀 하락세가 좀 이어졌던 부분들을 좀 급격하게 V자 반등을 이끌어내줄 수 있는 모멘텀들이 아직까지는 상존해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었을 때 오늘자에 대한 7%대에 대한 상승 흐름들은 그러한 부분들을 좀 보여줄 수 있는 첫 번째 첫 단추가 지금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와 더불어서 동사 같은 경우는 또 이용 필름에 대한 수요 부분들까지 개선세가 좀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좀 관심을 좀 가져볼 만한 그런 자리가 아닌가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봤었을 때 오늘자에 대한 양봉 흐름들 그리고 전일자의 음봉 자체를 뭐 3분의 2 이상을 좀 감싸는 양봉 흐름들은 상당히 좀 기술적으로는 좀 의미 있게 담아볼 수 있는 기술적인 포인트가 좀 나왔다라는 관점에서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은 오늘자 뭐 부담 가질 수 있을 만한 뭐 상승폭은 아니다라는 판단 좀 드니까요. 매수 관점으로 말씀 좀 드리고 전체적인 포트에 대한 의견을 좀 제시해 드린다라고 하게 되면은 포트 아웃보다는 포트 인에 대한 의견 제시해 드릴 테니까 오늘 세 종목 다 포트 인에 대한 의견으로 통일 좀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종목 모두 다 포트인 의견 나왔습니다. 이제 선택은 여러분 몫입니다. 좋은 종목 선택하셔서 수익 많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최영동 전문가 보내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